자, 이어서 우리는 제16강입니다. 16강은 페이지 90쪽 제6장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은 딱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고 지금까지 객관식으로 딱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제가 인터넷 강의 때 얘기했지만은 이건 우리가 거의 찍은 데서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찍은 데서 나왔어요. 그것도 다른 데서는 좀 강조 안 한 부분이 나왔어요. 찍은 데인데 우리가 저는 많이 강조했어요. 이걸 갖다. 근데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강조한 데서 나왔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한 문제 나왔다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입문서에는 안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근데 이제 기본 강의에서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것이 나왔습니다. 한 문제.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거 집합 건물이 찍은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공부를 열심히 한 분은 그래도 붙을 수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거의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한 문제. 구분소유란 뭐냐? 구분소유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오피스텔 701호다 702호다 그러면 요게 여기 701호하고 702호하고 완전히 구분돼야 돼요. 완전히 구분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조상 독립, 또 하나는 이용상 독립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701호 702호하고 요 사이가 배녀판 하나 있고 702호 702호하면 구분 등기 해준다 안 해준다? 배녀판 하나 안 해주겠죠. 두껍게 돼 있어야 되죠. 콘크리트 해야 돼 있죠. 그런 의미가 바로 구조상 독립입니다. 구조상 독립. 두 번째 이용상 독립이 뭐냐면 701호 이 오피스텔 사는 사람이 화장실은 꼭 702호로 써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따로 독립적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상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각각 소유권이 하나 따로 줍니다. 하나씩 줍니다. 따로 줍니다. 아파트도 똑같아요. 아파트도 구분소유. 그러니까 공동택은 다 구분소유예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거, 상가 같은 거 따로 등기 주는 거 있죠? 다 구분소유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분소유가 되려면 이렇게 구조상 독립, 이용상 독립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번 상가. 특별한 상가는 뭐가 없으면 괜찮냐? 상가입니다. 모든 상가가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는 상가입니다. 특정한 상가는 뭐만 있으면 되냐? 이용상 구분만 있으면 돼요. 이용상 구분. 구조는 필요 없어요. 구조는 필요 없고 이용상 구분만 있으면 돼. 이게 뭔 소린가? 그랬으면 됩니다. 쇼핑몰입니다. 자, 여기 3층에 쇼핑몰 바닥입니다. 여기는 구두 팔고 여기는 보석 팔고 여기는 옷을 판다. 그러면 이게 오픈되어 있는데 그럼 손님들이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 구두 가게 들어갈 때 문 엽니까 안 엽니까? 문을 안 여는 거야. 이렇게 그냥 돼 있는 게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구두 가게와 보석 가게 여기 이렇게 벽 같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손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따로도 소유권 주는 거예요. 따로따로 등기를 해줘요. 이렇게 안 생겨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나눴다 안 나눴다? 안 나눴어요. 그런데 이용은 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은 불났어요. 다시 자기 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났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거 702호 702호 찾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불나버렸어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거기 나오죠. 평소에 표시를 해놔야 돼. 바닥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표시도 그 숫자도 못 써놔야 돼요. 뭐 가의 1 이렇게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찾을 거 아닙니까? 이거 표시할 때 페인트로 된다 안 된다? 페인트로 표시하는 거 돼요? 불나보세요. 페인트 타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로 한다고 돼서 거기 봅시다. 뭐로 표시한다고 됐어요. 거기 보면은 일정한 상가인데 밑에 2번 경기 표시 너비 3cm 이상 동판, 스테인리스, 강판, 석재, 돌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바닥에다 깔아야 돼요. 그리고 글자 쓰는 거 니은 글자는 가로 5cm 이상, 세로 10cm 이상 글자인데 그 재료도 똑같아요. 재료도 역시 동판, 구리판, 스테인리스, 석재, 돌 같은 걸로 써놓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건 왜 그럴까요? 구조상 독립이 없으니까 이용만 구분하니까. 그런데 보통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같은 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이 지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소유권이 따로따로 되는 거예요. 주택법과의 관계. 막말로 하자 같은 거, 관리 같은 거 주택법하고 이법 부딪혔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막말로. 결투를 했다. 누가 이긴다? 누가 누구 법 눈치 본다. 가만히 제일 밑에 보니까 이 법이 더 우선해요. 이 법이 더 근본적인 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 이 법에 저촉되어서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으로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소유력이 있다. 누가 공동대 관리법 같은 거는 주택법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약간 우월하다고요? 이 법이 우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월해요. 됐고 올라가서 91쪽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전유부분은 자기네 집만 쓰는 거예요. 전유부분은 자기네 집만 쓰는 것이 공용부분은 여러 집이 쓰는 거가 되어 있죠. 전유부분은 자기네만 쓰고 공유부분 여러 집이 쓰는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701호다. 여기 702호다. 자, 701호 소유자 A, B다. A가 자기네만 쓰는 전유 부분을 팔았어요. 자기네만 쓰는 전유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A도 또 복도나 이런 거 다른 데 공유 지분 갖고 있겠죠? 그것도 덩달아 같이 팔까요? 따로따로 팔아먹을까요? A가 오피스를 700으로 팔았어요. 전유 부분 팔리겠죠? 그럼 복도 공용 부분 지분도 같이 팔릴까요? 따로 팔아먹는 걸까요? 같이 팔리죠.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1번, 2번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지는 전유분의 처분에 따른다.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 없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따로 팔아먹는다면 A가 이거 700으로 팔아먹고 복도 지분 5분의 1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이 사람 복도 다녀요? 못 다녀요? 복도 못 다니잖아요. 그죠? 따로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고 함께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 득실 비용은 등기가 필요하다. 공용 부분, 복도 지분 같은 거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가 필요 없어요. 복도 같은 거 등기 안 해도 돼요. 그 뜻입니다. 전유 부분은 등기하죠. A 거라고 B 거라고 등기하죠. 다음 대의사용권. 대의사용권은 뭐냐면 이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권한이 대의사용권이에요. 이 오피스텔이 올라간다, 상가가 올라간다, 연립주택이 올라간다, 이런 올라갈 수 있는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에 대한 권한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 사용권이에요. 이 권리가 바로 대지사용권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 땅을, 이 대지를 사가지고 지었다. 그럼 대지사용권 종류가 뭘까요? 사가지고 지었다. 그럼 대지 사용권 종류가 뭐냐? 사가지고 지었으면 뭘까요? 샀으니까 소유권이에요. 그게 대지사용권. 그 다음에 요거 임대해서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 임대해서 지을 수도 있겠죠? 임차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민법에 하면은 대지, 토지를 전세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지 전세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토지를 전세할 수도 있어요. 토지 전세권. 토지를 전세해서 집 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특별권로 뭐냐면 물권에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지역권. 죄송합니다. 지역권 안 되구나. 지상권. 지상권 들어봤죠? 지상권. 이게 건축물, 공작물, 또 그 다음에 나무를 민법에서 뭐라고 그러죠?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 바로 지상권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상권 설정하면 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주로 요즘 아파트나 연립이나 혹은 상가 같은 건 주로 어떤 걸까요? 대지상권 종류가 주로 뭘까요? 요즘은 못 믿을 세상이니까 주로 뭘까요? 소유권이죠. 사가지고 지니까. 그래서 보면 소유권이죠. 보통 사가지고 져요. 보통 자기는 땅입니다. 그래야지 허가도 많이 나고. 근데 대지상권, 자 그러면 이 A가 팔아먹었어요. 그러면은 A가 전유 부분을 팔면 원칙적으로 뭐도 같이 팔린다. 땅 지분, 사용 지분도 같이 팔려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일체성이에요. 일체성인데 주의하세요. 아까
공용 부분도 일체성이라고 그랬죠? 공용 부분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요거는 상대죠. 요건 상대, 즉 예외가 있어요. 요건. 아까 예외가 있다. 즉 아까 공용 부분은 절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같이 움직여. 이건 예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들이 서로 규약을 맺어가지고 동의해가지고 야 우리는 건물은 건물대로 팔아먹고 땅은 땅대로 팔아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움직일 수 있어요. 요게 따로.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렇다.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게 항상 그렇다. 예외도 있다. 예외도 있는 거예요. 예외도 있는 겁니다. 근데 혹시 얘하고 얘가 항상 짝짓기하고 같이 다닌다. 그때 얘를 뭐라 부르냐면 항상 같이 달리는 대지사용권을 뭐라 하냐면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대지권.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 등기 떼어보면 대지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아파트 팔았으면 땅 기분도 같이 팔린다 안 팔린다? 같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같이 움직이니까. 그 뜻입니다. 근데 이 대지권의 전신인 대지사용권은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따로 팔아먹을 때도 있어요. 따로 팔아먹으면 이 친구들이 서로 다 어떻게 한다? 동의를 하면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규약을 맺는다. 규약을 맺는다. 봅시다. 대지사용권. 구분 소유자가 구분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갖추는 권리를 말한다. 맞죠? 종류는 소유권, 시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도 있다. 요즘 뭐가 많다고요? 소유권이 많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띄어보면 말이에요. 아파트 등기 띄어보면 말이죠. 대지권의 종류 해놓고 소유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율을 해가지고 몇만 몇천 몇백 분에 이렇게 몇백 분에 이렇게 나와요. 대지권 그 보면은 나옵니다. 등기 띄어보면 나와요. 다음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의 일체성. 요거 주의하세요. 요게 항상 그렇다. 아니면 예외도 있다. 예외도 있다. 요거 예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물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예입니다. 규약, 공증. 규약이나 공증하면 달리 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어떻게 한다? 따로 팔아먹을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규약하거나 공정증서하면, 공증하면. 세 번째, 그래서 이걸 따로 팔아먹지 못한다라는 걸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은 따로 팔아먹지 못합니다라고 등기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의 제3자가 샀을 때 대항하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얘기를 뭐다? 분리처분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를 하잖아요. 그죠? 따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대지는 그런 뜻입니다. 4번 관리단 관리인. 지금까지 시험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관리인이 시험제 제일 많이, 관리단 관리인이 시험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반 이상이 여기서 나왔어요. 관리단 관리인입니다. 관리단 관리인.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몇 세대가 여기 구분 소유자가 몇 명이 들어있죠? 여기 일단 한 명씩 따지면 몇 명이 들어있습니까? 9명이 있죠. 이때 관리단, 이 관리단이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관리단이 입대위가 있는 데는 입대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주자 대표에 있는 건데 입주자 대표가 관리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관리할 때 의무 관리 대상일 때는 관리단이 없고 뭡니까? 입주자 대표가 대신해요. 입주자 대표가 없을 때는 법적으로 뭐가 된다? 관리단이 되는 거예요. 관리단.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거 뭐라고요? 관리단이에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가는 상가 자치위원회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그건 사실상의 용어고 원래 법적인 눈으로 들어가면 그게 뭐라고요? 관리단이에요. 관리단입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 전체 사무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모임이 있겠죠. 오피스텔 주인들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입주자 대표라고 부르지 않고 법적, 물론 뭐 오피스텔 주인 모임 뭐가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뭐라고 이게? 성격은 DNA는 관리단이에요. 관리단. 근데 이거 9개죠. 이때는 관리단 둔다 안 둔다? 안 둬도 괜찮아요. 이 9개일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9개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단은 이 구분 소유자 수에 상관없이 관리단은 원칙으로 둬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9개다. 둔다 안 둔다? 두는 게 원칙이다. 그 뜻입니다. 두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일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 하냐면 관리인이라고 불러요. 관리인. 근데 관리인은 달라요.
만약에 여기 3개다. 3명이다. 4명이라고 봅시다. 여기 4명인데 굳이 관리인 둘 필요는 없어요. 4명이서 그냥 하면 일하면 되니까. 그래서 관리는 이게 시험지 제일 이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이상 할 때 관리비 든다. 이게 시험지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봅시다. 일단 얘기합시다. 관리단 성립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가 성립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해가지고 관리단을 두는 거예요. 자, 9명이다. 근데 9명인데 A가 딱 보니까 B, C, D 보니까 물이 안 좋아. 이거 수준이 안 맞아. A는 탈퇴할 수 있다 없다? 탈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원을 대상으로. 다음 두 번째 일부 그럼 넘어가고 세 번째 구분 소유자 전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세입자들은 관리단 구성은 된다 안 된다? 세입자 안 돼요. 소유자만 돼. 소유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리단 성격은 소위 말해서 권리능력 사단, 즉 비법인 사단이에요. 이건 나중에 민법에서 들어보면 알아요. 다음 관리단 의무. 관리단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행사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관리단은 누구를 두고 하냐면 혹시 누가 있으면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이 하는 거예요. 자, 관리인 나옵니다. 관리인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관리인은 몇 명 이상 두는가? 올라가 봅시다. 이것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이상 할 때 관리인을 갖다가 둔다고요? 10명 이상. 이거 시험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한 30번 나왔어요. 10명 이상. 10명 이상. 그 다음에 2번도 이거 많이 나와요. 이거.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이해된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면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 똑똑한 사람도 구분 소유자 아니어도 관리인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분이 소위 말해서 이제 관리소장이 되는 거예요. 상가 관리소장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이나 해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집회를 열어야 돼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관리인이 돈 떼어먹었다 그럴 때는 개별적으로 A 혼자서 B 혼자서 혹은 A와 B가 합쳐서 관리인을 해임시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밖에 직무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는 착한 있을 때는 그때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 해임을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인이 해임되는 건 두 가지예요. 집회에서 해임될 때도 있고 부정한 행위 있으면 개인이 법원에다가 해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인은 뭐 하느냐? 관리인은 마치 우리가 저쪽 공동도 관리법에서 관리처나 관리소장 하는 거 있죠? 거의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공용 부분의 보존관리, 전유 부분은 안 하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재산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만약에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이걸 갖다가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선의재산한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근데 그 뒤것을 주의하세요. 관리인은 말이죠. 마치 우리가 공동도관리법에서 소장님하고 똑같이 재판상 재판에 다 해요. 재판상 재판에. 그러니까 만약에 구분 소유자가 누가 관리비 밀렸다 그러면은 재판 걸 때 이 대리는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소송 대리는 나가는 거예요. 예. 재판상에도 할 수 있고 재판에 마치 공동도관리법에서 소장이 하듯이 다 할 수 있어요. 다음 관리인은 이제 일을 했으니까 구분 소유자한테 보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한테 일을 어떻게 했다 보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고해야 된다. 이때 이해관계는 관리인에게 보고자료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혹시 관리인이 돈 떼먹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리고 관리인은 민법적으로 뭘 갖다 중요한다? 위임이니까 이 관리인은 수임이니까요? 위임이니까요? 관리인은 수임인이죠. 그러니까 어떤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조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단 위에 관리위원회 둘 수 있어요. 관리단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대표 뽑아서 관리위원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단이 10명이다. 구분소유자가 10명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10명 다시 5명, 7명 관리위원회 뽑아서 둘 수도 있어요. 마치 동대표 뽑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몇 문제 나온다고요?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객관식 나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왔고 문제는 비교적 쉽습니다. 이건 거의 다 맞아요. 해마다 기본 강의까지 들으면 맞습니다. 이어서 글사적 제7장 수방기본법입니다. 수방기본법은 보통 두 문제나 한 문제 나와요. 두 문제나 한 문제 나오는데 작년, 재작년은 한 문제만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은 한 문제만 나왔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한 문제만 나왔습니다. 용어 정의 봅시다. 수방 대상물, 불 끄는 대상이에요. 자, 건물 불 났어요. 끈다 안 끈다? 그겠죠? 근데 산에 불 났어요. 끈다 안 끈다? 꺼야 되겠죠? 근데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다가 BMW가 불 났어요. 꺼준다 안 꺼준다? 꺼줘야 돼요. 그런데 괄호 열고 그거 주의하세요. 선박. 선박은 말이죠.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끌어옵니다. 아시겠어요?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만 꺼줍니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항해 중인 선박. 된다 안 된다? 항해 중인 선박. 안 꺼줘도 괜찮아요. 그럼 불나면 어떡한다? 그건 따로 무슨 해양경찰은 뭐 그런 거 있겠죠?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안 해요. 관계적 꼭 외워놓으세요. 수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적 이게 관계적이고 관계인 셋이 있어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관계인입니다. 그리고 관계인은 말이에요. 불났으면 도망가야 된다. 조치를 해야 된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불났잖아요. 도망가면 안 돼요. 조치를 하고 사람들 깨우고 막 그래야 돼요. 그게 법으로 돼 있어 원래. 홀라당 자기만 도망가면 안 돼요. 자기만 살겠다고 원래는. 수방본부장 시도에 둡니다. 시도에서 뭐 거기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구급도 하잖아요. 그죠? 수방본부장 그죠? 시도에 둡니다. 수방대 3개 있어요. 수방공무원, 의무소방은 의용소방대요. 3가지가 소방대입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상근직일까요? 비상근직일까요? 비상근직. 자기 일하다가 쫓아가는 거예요.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그 현장에서 지휘하는 자가 소방대장입니다. 소방무 지휘감독, 소방업무 즉 소방서장,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누구의 지휘감독 받아요? 시도의사 지휘감독 받는 거예요. 시도의사 지휘감독.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누구 지휘? 서울시장 지휘감독 받아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삼성 그거 화학 했을 때 왜 큰 소리 치냐면 경기도에서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갖다가 지휘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방법을 위반했으면 그 어떻게 하면 조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 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시도의사 지휘감독 받으니까. 다음 화재 경계지구. 지금까지 화재 경계지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화재 경계지구가 제일 많이 나왔다. 누가 지정하는가? 이거 작년에도 화재 경계지구가 나왔어요. 작년에도 화재 경계 찍은 데서 그대로 나왔어요. 다행이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열심히 한 사람 붙겠구나 싶더라고요. 화재 경계지구 하나 찍은데 거기서 나왔어요. 올해도 또 이것도 해요. 화재 경계지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다.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의사. 시도의사 지정합니다. 어디를? 모두 8군데. 자, 시장 지정할까 안 할까? 시장. 불 잘 나는데, 시장 지정하겠죠. 옛날에 동대문 시장, 광장시장 불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요. 두 번째,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세 번째, 목조 건물. 벽돌 건물이 아니라 목조 건물. 기타. 근데 거기에 7번 보세요. 수방시설, 수방용시설 또는 수방 출동로가 있는 지역, 없는 지역. 있는 지역, 없는 지역. 없는 지역.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시도에서 안 한다. 지정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럼 누가 터치하냐면 2번에 가라 2번. 시도에서 안 하면 누가? 소방청장이 어이 지정해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왜 지정 안 해? 라고 소방청장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한테. 그것이 괄호 2번이에요. 괄호 3번 화재 경기지구 효과. 이것이 작년에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그대로.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거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사 실시해야 된다. 이거 뭘 주의해야 되냐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구분해야 돼요. 이거 작년에 얘기했어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꼭 아셔야 돼요. 1번은 할 수 있답니까? 해야 한답니까? 해야 한다. 두 번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거기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 예방 경기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소방용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 경고 전에 관계내에서 필요한 훈련 교육을 연일 이상 실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여기는 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 이런 거 주의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 연일 이상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다. 이렇게. 네 번째, 며칠 전에 소방교육훈련 통보한다. 10일 전에 통보, 10일 전. 다섯 번째, 거부 방해 기피하면 얼마 벌금이다? 100만 원이야 벌금이다. 이런 거. 작년에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작년에.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원래는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특별히 찍어서 했거든요. 잘 나오기 때문에 해놨는데 이건 그래서 거의 맞을 겁니다. 다음. 화재 5인적. 화재 5인적은 불잘난 지역에서 혹시 연막탄 터뜨리나 불연기 보이면 불난 줄 알고 소방차가 허출동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연막탄 터뜨리거나 뭘 할 때는 미리 알려주라는 때 신고하고 하거라. 누구한테 신고하라고 하게? 소방본부장, 소방서한테 신고해야 돼. 미리. 그래서 보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근데 이것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일부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아까 했던 화재 경계 지구하고 비슷합니다. 화재 경계 지구하고 비슷합니다. 예. 넘어갑시다. 제8장 화재 예방 소방시설 지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8쪽입니다. 요거 두 문제 나왔어요. 항상 두 문제씩 나오는데 작년에는 한 문제가 용어정의에서 나왔고 용어정의는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배운데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도 찍은 데 나왔어. 다음은 좀 어렵게 나왔지만 용어에서 나왔고 한 문제는 그대로 찍은 데서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몇 번 그림 그린 데서 나왔어요. 진짜 기적적으로 맨날 찍은 데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무창층이 나왔어. 무창층. 여기는 안 나왔지만 무창층. 그래서 인터넷 작년 강의 들어가면 이 무창층 그림 그려놓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얼마다? 50cm 이상. 이거. 그 다음에 30분의 1이다. 이게 중화시 나왔어요. 이게 원래 중화시 나면 대단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근데 몇 번 강조했던 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강의를 성실한 사람 이거 맞았어요. 어렵지만 맞았을 거예요. 이게 어쨌든 두 문제가 나왔어요. 찍은 데서 나왔어요. 다행히. 찍은 데서 나왔습니다. 원래 어려운 부분인데. 자, 보겠습니다. 용어정의, 소방시설. 여기에서 시험제가 나왔는데 대통령령에서 나왔어요. 대통령 어디 나올까요? 기본서에 나오겠죠? 기본서에 나왔어요. 기본서에서 나왔습니다. 기본서 표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저 어려운데 나온다고 하긴 나오는데 어렵지만은 공부를 꼭 하시라고 해서 왜? 시험에도 나오니까 꼭 강조했는데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인문 강의 때 대통령은 안 나왔어요. 나는 기본 강의 할 때 봐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방시설은 몇 가지 있냐?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이렇게 있어요. 특별히 전에는 피난설비였어요. 지금 뭐라 한다? 피난구조설비 이렇게 피난구조설비를 변한 거예요. 다음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인데 그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뭐냐? 방화문하고 방화셔터예요. 다음 특정 소방대상물 원래 특정 소방대상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시험지 나올 게 뭐냐? 공동택이에요. 근데 주의하세요. 자, 특정 소방대상물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택이다. 이것도 나올 수 있는데 자, 공동택은 건축법상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공동택은 건축법상 몇 가지가 있었다? 생각도 안 난다. 감기 걸려서. 네 가지. 뭐냐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네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여기 특정 소방대상물은 아파트하고 기숙사만 들어가지 결론 내리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소방시설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그럼 불나면 어떡하지? 단독택에 불나면 어떡하지? 연립 불나면 어떡하지? 거기는 이거는 설치 안 해도 따로 요즘 광고 나오잖아요. 뭐 단독경보용 감지기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있어요. 소화설비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간단하게 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붙여놓나 봐요. 이걸 전자기기를. 그럼 불나면 이마 울리나 봐요. 뭐 간단하게 설치하는 거 있나 봐요. 그거 하도록 돼 있어요. 단독택도 그렇고. 결론
단독택과 연립택과 다세택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뭐다? 아파트와 기수한데 근데 또 재미있어요. 원래 건축법상 아파트라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 또 특별히 아파트 등이라고 또 적어놨어요. 그거 살 수 없죠 뭐. 아파트 등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설명 이렇게 해놨어요. 뭐라 그랬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 주택. 이거 아파트 아닙니까? 근데 또 아파트 등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등이라 해주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합니까? 다음 소방 안전관리자. 이걸 주의하세요. 소방 안전관리자는 특급, 1급, 2급, 3급 이 네 가지가 있어요. 특급, 1급, 2급, 3급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특급 봅시다. 이제는 아파트도 특급이에요. 올라갑시다. 5층 이상. 근데 주의하세요. 아파트는 5층 이상 높이가 200m 이상인데 근데 지하층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층할 때 여기 아파트는 안 들어가요. 근데 밑에 일반 빌딩은 3층 이상이나 높이가 120m인데 지하층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지하층 들어가죠? 좀 달라요. 아파트는 지하층 빼놓고 50층 이상, 일반 빌딩은 지하층 포함해서 3층 이상. 이럴 때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 이건 뭐냐면 특급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특급 소방 안전관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전에는 방화관리자 그랬어요. 지금은 방화관리자만 안 쓰고 소방 안전관리자만 써요. 그래서 교육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수첩 줘요. 거기 뭐라 적혀 있다? 특급 소방 안전관리 자격증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걸 따야 이걸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1급은 봅시다. 아파트 얼마 이상일 때 3층 이상 높이가 얼마? 120m. 여기 지하층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일반 빌딩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5천 이상 이럴 때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층 아파트를 관리하려면 할 수 없다. 특급이나 1급을 따놔야 되겠죠? 특급이나 1급. 아예 따는 건 몇 급 따야 되겠다? 특급을 따야 되겠네. 그 소방안전협회 같은, 소방안전이라는데 거기 이제 교육 같은 거 위탁교육해요. 거기서 일주일인가 받고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일주일 정도. 꼭 일주일 안 채우더라도. 네, 하면 됩니다. 2급. 2급에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거기 동그라미 4번이에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하고. 문화재. 저기 숭례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숭례문 불났잖아요. 그럼 몇 급이라고요? 목조로 된 거, 구포로 된 거, 목조 건물 몇 급이라고요? 2급이에요. 2급.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관리하려면 몇 급이 가서 그거 관리해야 된다고요? 2급 자격증 이상을 관리해야 돼. 그걸 갖다가. 숭례문 같은 데는 2급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4번이 중요해요. 4번이 뭐죠, 이거?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2조 가구. 이게 뭘까요? 이게 공동주택 관리법상 의무관리예요. 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법상 의무관리입니다. 의무관리. 의무관리가 몇 개 있었죠? 몇 개 있었어요? 4개잖아요. 300세대, 150세대 승강기, 150세대 중앙집중, 그 다음에 주상복합 150세대. 4개가 의무관리였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공동택이 300세대 이상, 150세대 승강기, 150세대 중앙집중, 지역남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 결론이 이거예요. 아파트를 관리하려면 2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OX. 아파트 의무관리자, 아파트를 관리하려면 2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 2급 소방 안전관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OX. 에? X예요. 특급이 있어야 될 때도 있고 1급이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특급 1급이 아닌 거 있죠? 특급 1급이 아니면서 의무관리가 2급이에요. 뭔 얘기 하셨죠? 만약에 15층짜리 아파트면서 300세대다. 그럼 몇 급자가 해야 될까요? 특급일까요? 1급일까요? 2급일까요? 15층이면서 300세대다. 몇 급이 하면 돼요? 2급이 하면 되죠? 물론 1급도 되겠지만, 그죠? 2급이 하면 되겠죠. 2급이 하면 되겠죠. 그 뜻입니다. 근데 급이 없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개별 난방인데 100세대다. 그때는 2급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 왜? 의무관리니까. 이해하셨죠? 오케이. 넘어가요. 3급은 뭐냐? 나머지 따로 정하는 거다. 생각해도 돼요.
근데 보조자도 있어요. 그 안전관리, 그 소방 안전관리자 옆에 보조자도 둡니다. 어떤 경우 보조자 두느냐? 백쪽. 보니까 거기 특별히 동그라미 1번에 아파트. 아파트는 몇 세대 이상일 때 보조자 둡니까? 특별히 동그라미 1번 300세대 이상. 그러므로 의무 관리 대상일 때는 보조자를 둬야 된다. OX.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는 반드시 보조자를 둬야 된다. OX. X예요. 150세대 의무 관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꼭 쓰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설사 의무 관리를 하더라도 300세대 이상일 때 해야 돼. 즉 승강이라 하더라도 몇 세대 이상일 때 300세대수 기준하는 거니까. 나옵시다. 그런다 하시면 됐고. 제9장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첫째, 용어 정의. 용어 정의입니다. 승강기는 말이죠. 화물용도 있고 승강용도 있어요. 그 읽어보시면 됐고, 거기 유지관리 그냥 넘어가도 되고, 승강기 업자 넘어가도 괜찮고, 관리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특별히 관리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승강기를 소유한 자, 다른 법령으로서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기타 계약된 자. 근데 주의하세요. 승강기는 말이죠. 엘리베이터만 승강기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만 승강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있죠? 에스컬레이터도 승강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승강기예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특별히 수평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수평으로 가는 거. 공항이나 지하철 있죠? 그것도 에스컬레이터인데 올라가는 게 수평.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승강기가 되는 거예요. 다 올라와서 자체점검. 자체점검은 누가 하는 겁니까? 관리체가. 언제 합니까? 월 1회사입니다. 관리체가 월 1회사 하게 됩니다. 관리체가 월 1회사 하게 된다. 그리고 이걸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만 입력을 해버리면 돼요. 그냥 점검한 다음에 굳이 장부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홈페이지 열어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탁탁 쳐놓으면 돼요. 그냥 월 몇 회? 1회 이상. 그 다음에 결함이 있다. 그때는 어떤다? 즉시 보수해야 돼요. 그리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 중지해야 됩니다. 괜히 사고 나니까. 자체점검 면제 사유. 이때는 네 가지는 자체점검 안 해도 괜찮죠. 뭐냐? 첫째, 승강기 안전인증을 면제받는 승강기 일정한 경우입니다.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받을 때도 있고, 두 번째, 안전검사에 불합격했다. 안전검사에 연계됐다. 등등. 이럴 경우는 자체점검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기 네 가지 면사유. 대행. 자체점검이 어렵다. 누구한테 시킬 수 있다? 승강기 유지 관리업자한테 맡겨도 돼요. 그 아파트 자체 안 하고 유지관리업자 맡긴다. 유지관리업자 맡기는 게 속편해요. 돈 좀 주고 수수료 주고. 나중에 승강이 망가지면 누가 책임지고? 유지관리업자가 책임지면 되니까. 그럽니다. 승강기 검사 모두 세 가지 검사가 있어요. 정기검사. 이건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때 원적으로 주기가 몇 년 이하다? 2년 이하가 원칙입니다. 2년 이하. 그래서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어요. 이거 실무도 나와요.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수시검사.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몇 가지 있죠? 필요한 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바로 필요할 때 하면 되겠어요. 수시검사인데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오냐? 정밀 안전검사가 잘 나와요. 정밀 안전검사 잘 나옵니다. 일단은 거기 뭐가 중요하냐? 동그라미 3번. 설치 검사 받는부터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15년 지나면 정밀 안전검사 받아야 돼요. 야, 15년 지났다. 그러면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덜덜덜 걸릴 텐데 어떡하네? 정밀 안전검사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밀 안전검사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몇 년마다 계속 또 정기적으로 받느냐? 이거 연결됩니다. 바로 위에 보면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또 받아야 돼. 이거 15년 지난 거 이거는. 바로 위에. 그 본문에. 그 후 몇 년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돼요. 3년. 이것이 주관식 나왔어요. 이것이 작년에 나왔어요. 15, 3. 이거 나왔어요. 15, 3.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이게 주관식 문제 나왔어요. 15, 3. 아주 어렵지는 않았어요. 맨날 강조했어요. 이거. 15년 지나야 됩니다. 3년마다 받습니다. 이거. 네, 남을 읽어보시고요. 거기 안전검사 면제 한번 봅시다. 다음에 나갈 때는
안전검사 면제할 수 있다. 일단은 안전검사를 누가 하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이때 그 두 가지 면제할 수 있다. 즉 일정 경우에 해당해서 승하의 안전인증 면제받을 때. 두 번째, 정밀안전검사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낸 경우는 해당 인원도 정기검사 면제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 이거. 정밀안전검사 관련될 때는 해당 인원도 정기검사 안 받아도 괜찮아요. 왜? 정밀안전검사 받을 거니까. 받았거나 그거 정기검사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자, 안전검사는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행정안전부한테 받아요. 장관 옛날 나온 적 있어요. 누구한테 받느냐 안전검사? 행정안전부 장관. 요거 시험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제10장 전기사업법 106조입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전기사업법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용어정의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용어는 안 나왔고 기본서에 있는 용어정의 자세한 데서 하나 나왔어요. 용어정의. 아마 전기 수용 설비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 두 가지 나왔어요. 용어정의. 여긴 중요한 거 나왔는데 일단 천천히 봐드릴게요. 기본서에서 나왔는데 용어정의가 한 문제 나왔는데 작년에. 일단 봅시다. 전기사업 보겠습니다. 전기사업 몇 가지가 있다? 모두 5가지가 있다.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 판매사업, 구역 전기사업 5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 판매사업, 구역 전기사업 이렇게 다 전기 신사업까지 아시면 좋겠는데 거기 특별히 거기 전기 판매사업 봐드릴게요. 전기 판매사업 보면은 옆에 이거 새로 생긴 거니까 전기 판매사업 봅시다. 여기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즉 보통 우리가 가정에 전기 들어오죠. 이게 전기 판매 사업죠. 이 전기 판매 사업 누가 하고 있을까요? 한전이 하고 있겠죠, 현재.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은 제외한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새로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많이 생기겠죠? 그럼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전기장 충전만 해주는 그 어떤 장사해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갖다가. 그러니까 원 전기 판매사업자한테 전기 받아가지고 다시 매달을 설치하겠죠. 그래가지고 충전하고 시간당에다가 뭐 암피아당 얼마 가지고 와트당 얼마 돈 받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전기 그게 많아지니까 전기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그거 해먹는 장사꾼이 있단 말이죠. 그건 제외한다. 그건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자동차 충전 사업 별도로 얘기합니다. 이거 신사업이에요. 이거 자동차 충전 사업, 전기장 충전 사업 이것도 뭐 전국적으로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있죠. 거기다 설치하면 되니까 돈 있으면은 뭐 하나 법인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것도 아마 이제 분명히 여기 장관 누구냐면 산업통상자무장관이에요. 산업통상자무장관이나 또 뭐 시도단한테 무슨 등록하라고 그러겠죠. 이 돈 벌어먹으면 그죠? 그래야지 아마 그것도 신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많이 늘어날 거니까 이것도. 구역전기사업. 구역전기사업 왜 얘기하면 중요하니까 얘기하는데 구역전기사업은 규모가 얼마 이하다? 35,000kW 이거 아세요? 35,000kW 이하입니다. 35,000kW 이하이고 그 다음에 밑에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맞바로 주는 거예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 사용자한테 맞바로 공급합니다. 여기 구역전기사업의 핵심 용어는 35,000kW 이하 그 다음에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전기 사용자한테 맞바로 가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전기신사업 요거 요번에 새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요것도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 뭐야? 자, 전기신사업이 뭘까? 전기자동차 충전사업하고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 이런 게 새로 생겼어요. 이렇게 새로 생겼어요. 이거. 요것도 이게 신사업이니까 머리 좀 써가지고 사업해도 근데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좀 리스크가 있겠죠. 처음 사업은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잘 되면 대박 치는 거고.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하고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 신사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 뭐 하는 건데? 친환경 한마디로 전기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를 갖다가 전기를 유상으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공급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 자동차가 오면 코드 꽂고 충전시키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이에요.
이런 거. 이게 새 사업입니다. 이런 거. 물론 이런 건 완전 산업통상자무장관 뭐 퇴직공무원들이 아는 사람들 이런 거 하긴 하겠지만은 사업을 하겠지만 어떡하네. 이건 아는 사람이나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요 사업이 새로 생겼어요. 이번에. 신사업이고. 그다음에 요것도 생겼다. 뭐냐?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이건 또 뭐야? 새로 생긴 거? 다음의 설비, 즉 소규모 전력 자원을 갖다 생산 또는 저장전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 거기에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소위 말해서 다음에 하는 설비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가지고 전력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한다. 한마디로 소규모 전력을 거래하는 건데 그 바로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인데 가장 인기 끄는 것이 1번입니다. 요거 1번. 이게 뭐죠? 신에너지. 소위 말해서 태양광 같은 거 풍력 있잖아요. 요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 이런 걸 생산하거나 모아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어딜 통해서? 전력시장을 통해서. 결국엔 전력시장 통한다면 한전한테 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전력시장을 통한다면 결국 한전 통하는 경우 많거든요. 팔아가지고 하는 거죠. 폴리스 어떡하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사업으로서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요거가 서로 간에 대립되는 게 뭐냐면 뭐죠 이게? 핵발전소 없애고 대신 친환경 해가지고 태양광하고 뭐죠 이거 풍력 발전하는데 사실상 제주도 같은 데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보기가 좋아요. 강원도도 산에 있는데 근데 가까이 보면 막 소리 윙 나고 그게 특히 아주 소리도 이상하게 들거든요. 그것이 윙 소리가. 특별히 이 섬 지역이나 이런데 지방에 아주 변두리 같은 데 보면은 태양광 한다고 막 그냥 판 내리잖아요. 판넬 쑥 덮어놨어요. 이렇게 덮여 있어요. 유리로 쭉 덮여 있어요. 그것도 좀 이렇게 그것도 오히려 환경 볼 때는 좀 뭐가 좀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아요. 어떡하네? 근데 이걸 앞으로 현 정부는 이걸 굉장히 장려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새만금에다가 일부에다가 크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갖다가 새만금에다가 크게 바다 위에다가 막아놓은 데다 거기다 그냥 위에다가 펼쳐놓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유리를 갖다가. 그것이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10번. 조합, 고압, 특급.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건 실무도 나옵니다. 조합, 고압, 특급.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한다. 실무에서도 나온다. 실무에서 나옵니다. 예. 다음 전기사업입니다. 전기사업은 말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전기사업을 처음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한테? 장관 누구냐면 산업통상자무장입니다. 산업통상자무한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한 사람한테는 2개 이상 허가 안 내줘요. 한 사람한테는 2개 이상 허가를 안 내준다. 근데 예외적으로 내줄 수도 있어요. 박스.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 겸업할 때, 도서직에서 전기사업 할 때, 집단에너지 이 3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2개 이상 허가를 낼 수 있어요. 누가? 산업통상자무장관. 다음 신사업자. 아까 신사업자 누구였죠? 충전사업하고 소규모 전력사업이죠. 돈 벌려면 어떡하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고 돈 벌어먹는 거예요. 어디다 등록합니까? 종류별로 산업통상자무장관 등록하고 돈 버는 거예요. 시도자가 아닙니다. 시도자가 아니라 산업통상자무장한테 등록한다. 그러면 등록해준데 요건 안 된다. 어떤 경우냐? 108조 9에 봅시다. 왜 안 되는가? 거기 결격사에 해당할 때. 두 번째, 자본금, 인력, 시설, 가치원 이럴 때는 안 내줘요.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안 내준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15강 마무리하고 16강에서 3번 사용점검사, 임시사용점검사, 4번 사용점검, 정기점검. 하나는 앞에 용어정에서 나왔고 하나는 앞에 또 하나 어디서 나왔냐? 밑에 108점 밑에 4번 있죠?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다행히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찍은 데서 나왔으니까 요거 사용전 점검, 정기점검 여기서 나왔거든요. 한 문제가. 요거는 우리가 16강에서 괄호 3번, 4번 할 겁니다. 고생했습니다. 1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